네, 도전의 천리길 새해 두 번째 도전자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파나와 자수로 외할머니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려내는 심보름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신 작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이라 그런지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파나와 자수 이 작품을 만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님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기록하는 손녀 보름입니다. 저는 주로 자수와 파나로 할머니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할머니를 이제 자수와 파나로 이제 기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지는 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대학교를 2017년에 졸업을 했고 첫 개인전을 2019년에 했습니다. 네, 2019년에 시작을 한 거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좀 최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작가님의 그림을 봤는데 이 주인공이 정말 할머니시더라고요. 다 대부분 이제 그 뭔가 뭐랄까요 주제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할머니가 나와요. 네. 예, 작가님의 뭐 가까운 분인 건가요? 어떤 분인가요? 네, 저랑 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네. 예, 그러면 그 외할머니를 어떻게 작품에 담게 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외동딸이에요. 저희 할머니의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죠. 근데 엄마가 네. 외동딸이고 또 저희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둘이만 계속 살다 왔어요. 네.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할머니랑 같이 계속 살았는데 네. 할머니가 항상 옆에 계셨어가지고 할머니가 옆에 없다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2014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한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 네. 할머니도 제 옆에 없을 수도 있구나,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를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와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작품으로나마 좀 남겨보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네. 이제 좀 작품을 만드셨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할머니의 딸이 외동딸이신가 봐요. 네. 네, 이제 그 외동딸이 낳은 딸이 이제 보름 작가님일 텐데 네. 그러면 정말 애지중지 할머니가 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보름 작가님의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시면은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때 좀 할머니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네, 평소에는 죽음에 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볼 일이 없었는데 네. 이제 저랑 같은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겪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죽음이란 거를 인식을 하기 네. 시작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보니까 할머니의 부재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할머니를 좀 더 계속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좀 할머니 병세가 좀 많이 괜찮으셨나요? 네, 어떤가요? 지금은 건강하세요. 그래요? 네, 저 실례지만 할머니 혹시 연세 좀 여쭤봐도 저희 괜찮을까요? 할머니 올해 83이에요. 네. 근데도 되게 정정하신가 봐요. 네네. 여전히. 예. 다행입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름 씨가 말씀하셨지만은 할머니의 모습을 작품으로 남겨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또 그냥 그림을 사실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수랑 파나는 굉장히 손이 많이 오래가고 되게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는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파나와 자수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수랑 파나의 그 작업 과정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네. 자수 같은 경우에는 바늘과 실이 이제 천을 통과하면서 한 땀 한 땀 꿰매지는 그 행위가 할머니를 조금 더 오래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파나 같은 경우에는 조각도로 고무판을 파면서 또 종이에 새기는 그 행위가 할머니를 이제 마음속으로 조금 더 오래 새길 수 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두 가지로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새긴다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수와 파나를 새기는 작업으로 뭔가 할머니를 새긴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서양 화가 그러니까 서양 화가를 전공을 하셨잖아요. 근데 회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판화에 그럼 더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회화 작업도 재밌기는 한데 네, 학교 다닐 때 판화 수업을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시간이 항상 재미가 있었고 네, 판화 자체가 원래는 되게 계획적으로 들어가는 작업인데 네. 막상 찍고 나면은 우연적인 면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매력으로 네, 판화를 되게 좋아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학창 시절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미술 시간에 그 고무판에다가 이제 그 조각칼로 판화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만큼의 작품도 안 나오고 일단 음, 구멍이 나던데요. 저는 어, 할 때 힘이 엄청 셌나 봐요. 예, 아무튼 어려운 거를 또 선택을 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판화가 이 판의 종류나 이런 찍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작가님이 주로 하시는 방법은 좀 어떤 건가요? 저는 고무판화랑 스텐실 기법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어, 있어요. 이제 고무판은 뭐 고무에 이제 말씀 제가 네네. 얘기했던 것처럼 작가 그 조각칼을 쓸 거고 그 스텐실 기법 그건 어떤 건가요? 스텐실은 예. 공판화인데 이제 판에 구멍을 뚫어서 그 위에 물감을 채우거나 뭔가 안료를 채워서 이렇게 예. 떼내는 비슷한 게 예. 실크 스크린이 있어요. 네. 응. 어렵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예. 학교 다닐 때 동판화랑 목판화를 했었는데 네. 동판화는 그 동판을 부식시켜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웠고 오래 걸리는군요. 예, 예. 목판화는 고무판화에 비해 너무 손목에 힘이 갔어요. 네. 무리가 가서 이제 이것도 올해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싶어서 남자인 저도 그때 잠깐 해봤지만 엄청 힘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나마 부드러운 고무가 조금 고무가. 더 파기 좋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가 있어서 네, 그 예. 판화를 하고 있고요. 스텐실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지금까지 하고 네. 있습니다. 스텐실은 바닥에 구멍 날 일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럼 저도 나중에 한번 도전해 구멍을 내야 봐야겠네요. 돼요, 구멍을 그거는. 내야 돼요. 네. 완전 내 스타일이네. 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진짜 제가 물론 미술 쪽을 잘 모르긴 하지만 확실히 회화보다 판화 작업이 더 공을 많이 들여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그림이든 좀 다양하겠지만은 아무래도 판화가 조금 더 손이 좀 많이 가고 네. 과정이 있다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제가 워낙 꼼지락거리는 걸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판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파나 말고도 이제 자수도 하시잖아요. 네, 이제 자수는 이제 바느질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한 땀 한 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쵸. 네.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그건 네. 또 어렵지 않나요? 어떤가요? 어, 판화에 비하면은 자수는 조금 오래 걸리긴 네. 한데 그게 제가 이렇게 물감으로 색을 채우는 것보다도 실로 이렇게 채우는 그 의미에서 좀 더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자수라는 어, 작업이. 좀 더 원하는 색감이 자수를 통해서 많이 나오나 봐요. 색도 그렇고 네. 할머니를 우선은 새기고 싶었던 마음에 아, 네, 자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오래 걸린다는 게 그러면 시간이 한 작품 만들 때마다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네. 파나랑 자수의 차이가 조금 크긴 한데 네. 보통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리고 큰 작품 같은 네. 경우에는 몇 개월이 걸릴지는 몰라요. 잠깐 그러면은 네. 만약에 이 할머니의 작품을 회화로 만든다고 치면은 보통 시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네. 이제 크기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한 10cm 정도 되는 크기는 하루 정도? 네, 하루 그거에 정도 비하면 걸리는 것 진짜 같아요. 시간이 거의 뭐 네다섯 배로 훨씬 오래 아, 걸리네요. 그쵸. 예. 그렇군요. 그러면 할머니 어떤 모습을 주로 그 자수나 판화에 담나요? 저는 주로 할머니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담아요. 네. 뭐 TV를 보면서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네. 뭐 가을만 되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고추를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장면을 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가 이제 되게 흥이 많으신가 봐요. TV를 보면서 춤도 이렇게 추시고 아, 그러나요? 네. 네. 젊었을 때 네. 그 국민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네. 항상 맨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해요. 무용 어, 시간에.
그런 자랑을 해요. 저한테. 네.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전국 노래자랑 가끔 보면은 네. 노래 부를 때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춤 많이 추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되게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할머니의 일상의 모습을 그림에 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다 그냥 이렇게 바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영감을 받는 게 궁금한데요.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나요? 처음에는 그냥 우선은 할머니가 하고 있는 것들을 무조건 찍었어요. 네. 전 주로 핸드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데 먼저 그런 걸로 기록을 하는군요. 네. 작업이 나올 때마다 약간씩 달라요. 네. 우선 사진을 찍어놓고 사진 찍어놓은 것들 중에서 작업을 할 만한 걸 뽑아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잡고 나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찍는다고 하셨는데 네. 뭐 춤추는 장면 이렇게 그런 찍는다거나 것도 찍고. 네. 그 할머니께서 부끄러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할머니가 약간 둔한지 네. 찍는 거 잘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몰래 쓰는 거군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예. 진짜 제가 말로만 들었지만 할머니께서 굉장히 유쾌할 거라는 전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인상을 가지셨고 어떤 성격을 가지셨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 할머니는 우선 전라도 남원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사투리를 하시는데 네. 서울에 올라오신 지 꽤 되셨는데도 아직까지 사투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엄청 말랐대요. 네. 그래가지고 할머니 친구들이 옥님이는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네. 이상형이 약간 덩치도 있고 자기가 반대되는 사람? 네. 배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네. 좋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모습은 할머니가 옛날에 젊었을 때 말랐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네. 네, 배가 아주 남산만하게 나와 있고 이게 되게 재치 있게 표현을 하신 거군요, 할머니가. 예. 그러고 예. 성격은 온화한 편이에요. 네. 이렇게 남한테 약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말로는 집에 손님이 끊이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요리를 잘 하셔서 네. 그러니까 먹으려고 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튼 할머니가 편하니까 어.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이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럼 할머니와의 특별한 추억담이 있을까요? 보름 씨와? 예. 생각나는 걸로는 네. 제 첫 개인전 할 때 오픈식 때 네. 할머니가 한 말씀 하셨으면 해가지고 마이크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되게 그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네. 되게 말씀을 저보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더 할머니한테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는 매 전시마다 할머니를 불러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때 굉장히 괜찮았나 봐요. 예. 네. 이제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모델이시잖아요. 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 보름 씨의 이제 개인전에 와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일 것 같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은 원래 할머니랑 이렇게 사이가 가까웠었나요, 보름 씨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워낙 사랑을 엄청 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아주 티가 나게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잘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음. 그리고 원래 또 같이 살았어서 네. 더 잘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신 작가님 혹시 형제 관계가 저는 저랑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한테도 잘 해주고 할머니께 동생도 할머니를 엄청 따르나요? 저만큼은 따르진 않는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 보는 것보다는 잘 챙기는 것 같아요, 할머니를. 네. 좀 할머니를 이제 작품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눈에 안 보이던 모습도 좀 보일 것 같고 더 특별한 존재일 거다 그런 생각이 또 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일상적인 모습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고
또 계속 이렇게 할머니가 평범한 소일거리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취한다 하더라도 막상 계속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면은 다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네. 확실히 작업을 하기 전이랑 이후랑 좀 다른가요? 네. 네, 느낌적으로는 느낌이 다른 좀, 것 예, 같아요. 그냥 어떤가요? 지나갈 수도 있지만 네. 네, 막상 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네, 더 되게 감동을 먹죠. 음,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 싶은.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할머니의 모습을 남긴 첫 작품,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떤 거였나요? 그 작품은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진 네. 자수 작품이에요. 자수로 만들었군요. 네. 처음에 이제 할머니를 본격적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든 작업인데 네. 이미지는 할머니가 재활용품 버리러 가는 모습을 13가지로 표현한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13개 자수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네. 근데 그게 네. 한 그림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제목이 흔적. 네. 네. 그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다면요. 할머니 분리수거하러 가는 할머니 이렇게 붙일 수도 있으니까. 작업을 한 처음에 의도했던 이유가 네. 할머니 흔적을 많이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기 그래서 때문에 네, 첫 제목으로.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할머니가 특별한 모습을 담기에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일상적인 모습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었어서 네. 네, 그러지 않았을까. 할머니가 흔적이라는 작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보고 혹시 뭐라고 말씀 안 하시던가요?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사진이 아니어서 다행이래요. 왜요? 왜냐면 민망한가요? 이렇게 주름이나 뭔가 남산만하게 나온 배도 조금 네. 더 작게 해주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가 싶은데. 이게 현대 사진으로 포토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도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 할머니의 모습 또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친 작가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작업을 하면 할수록 할머니의 그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빨리 최대한 많이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면 할수록. 좀 점점 더 많이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네네, 다양한 방식으로.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자수와 파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기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영상도 하고 싶고 네. 네, 나중에는 뭐 이모티콘도 할 수 있고. 요즘에 이제 뭐 메신저 같은 데서 그쵸. 다양한 캐릭터라든지 그런 걸로 이모티콘 하는데 네.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이모티콘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할머니를 네. 담을 수 있는 모든 거라면. 네,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벌써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이 작가님을 아끼는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또 그 사랑에 보답을 하는 이 신 작가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도전천리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신보름 작가님과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도전의 천리길.